아마 시기는 2008년. 대학 졸업하고 일자리고 뭐고 없어서 고향도 못 가고 PC방 밤샘을 밥 먹듯이 하고 있었는데 철도공사 소속이었던 그 호남선 누나한테 연락이 왔어. 내가 호남선 알바할 때만 해도 일할 사람이 항상 부족했었는데 졸업하고 나선 현장 사람 인맥을 모르면 이런 고수익 알바 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었어. 이전까진 노선 공사만 한 5년 따라다녀도 중소도시에 2층 단독주택 정도는 짓거나 살 수 있었어. 암튼 졸업하고도 직장이 없어서 피방에서 개털 인생을 하고 있었고 선 후배들이랑 모여서 신규 온라인 게임 아이온을 할 때였는데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그날도 새우탕이 떡이 되는지도 모르고 밤샘하고 있었어. 아이온 초창기 때 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30레벨쯤 되면 큰 관문이 있어. 바로 크로메데 던전. 암튼 같이 하던 사람들 중에 내가 크로메데 무기를 제일 늦게 먹었는데 호법성 크로메데 무기를 먹자마자 아싸 하고 있는데 누나한테 뜬금없이 연락이 온 거야. 졸업했는데 직장 구했냐고. 그날은 뭐가 쪽팔렸는지 면접 잘 보고 취업 전에 시간이 남아서 좀 놀고 있다고 뻥을 쳤어. 이거 무기 먹은 다음에 어비스 지역에 넘어가서 PK 장비 10부장, 100부장을 맞추고 마족 대장이 될 거라는 큰 계획이 있었거든. 근데 밤새고 뽀얀 아침 햇살을 맞으며 기분 좋게 피방 입구를 나오는데 열심히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니 10부장이고 100부장이고 아주 지랄이고 양심에 가책이 왔는지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결국엔 누나한테 다시 연락해서 이실 직고한 뒤 일을 시작하게 됐어. 그렇게 약속날 하루 일찍 가서 누나랑 즐겁게 하하하 데이트도 하고 다음날 흰템을 입고 출근을 하게 됐어. 현장엔 군데군데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시고 작업하는 구간마다 불꽃이 튀고 글라인더 소리가 10시간 동안 울리며 귀를 때리더라고. 이건 뭐 가만히 있어도 사지에 땀이 차고 힘들더라. 기막이 따위는 없었고 말이야. 처음 며칠간 괜히 왔나 생각이 떠나지 않더라. 한 달을 적응해도 적응이 안 되고 이명이 생길 정도로 너무나 시끄러웠으니까. 가끔 누나가 밤에 도시락을 싸들고 올 때가 있었는데 정말 그걸로 버텼어. 남의 돈을 뻘로 버는 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했던 지상공사와는 정말 환경이 너무나 다르더라고. 그리고 알고 보니 모두가 예민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작업 중 반대 노선에 열차가 지나가는 일이 종종 있더라. 당연히 막차가 지나간 다음에 작업을 했지만 당시엔 시간표에 맞지 않게 가끔 늦어지는 막차가 비일비재해서 다들 새벽 1시 전까지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 작업 중엔 반대 노선에 열차가 온다는 것을 감지해도 작업을 멈출 수도 없었어. 일단 기계든 뭐든 멈추고 다시 진행하는 게 귀찮고 그때까진 대충 그렇게 작업해도 죽는 사람이 드물었거든. 안 죽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게 현장 모토였던 것 같아. 근데 한 2m 뒤에서 열차가 쌩 하고 지나가면 정말 등골이 오싹했어. 거기에 빨려 들어갈 것 같지만 고속열차가 아니면 휘말릴 일이 없지. 아무튼 그렇게 한 두어 달쯤 되던 그날도 1번 현장에 작업 배치를 받고 막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팀 형들과 작업 대기를 하고 있었어. 친해진 형들이랑 뭐 하다 왔는지, 애인은 있는지, 어떤지 등등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다가
5번 현장 인원들과 현장을 교체한다는 무전을 받았어. 우린 또 우리만 뭐 빠지는 현장으로 간다며 궁시렁대면서 1시간을 걷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더 깊은 5번 현장으로 가게 된 거야. 우리 팀은 나만 20대였고 나머지는 30대 중반에 덩치가 다들 커서 기계보단 몸으로 치대는 작업을 많이 했거든. 교대하는 형들도 젊은 애들이 힘써야지 하며 놀리곤 했었으니까 말이야. 아무튼 5번 현장에서 오늘도 무사 귀환을 외치며 침목을 들기 위해 4명이서 핫,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작업 중지! 사인이 여기저기서 들렸고 일순간 현장이 조용해졌어. 우리가 대기하고 작업하려 했던, 그러니까 우리와 현장 교체하고 1번 현장으로 갔던 그 7명의 형들이 그대로 열차에 분해되어 수습을 해야 된다는 사고 무전이었어. 원래는 그 형들이 여기서 일을 했어야 했던 사람들이고 사실은 우리가 죽었어야 맞는 거지. 그니까 우려했던 막차 교신이 잘못된 거야. 수습 현장은 그야말로 처참했어. 레일에 갈려있는 걸 긁어내기도 하고 주변 수색을 하는데 머리고 뭐고 어디로 다 날아가서 가루가 된 뼈 조각을 아무리 후비고 찾아도 세 사람 목밖에 없었다고 해. 보통 사고가 나면 2-3주 정도는 일대의 모든 공사가 중단돼. 다른 지방의 현장도 안전교육하고 소식 전하고 하느라 마비된다고 들어서 이 사고는 당시 공사했던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야. 아무튼 그렇게 수습하고 쉬는 동안 고향에 가기 싫은 형들은 그대로 숙소에 머물렀고 처자식이 있는 형들은 기약 없이 떠났어. 그리고 새벽에 연락을 받고 내가 사고 난 줄 알았던 누난 부랴부랴 와서 날 안아줬고 난 2주 동안 누나 집에서 거의 왕대접을 받았지. 난 충격이 좀처럼 가시지 않아 누나가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술만 주구장창 마셨었어. 근데 7명이 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이 중에 한 분이 생존했고 또다시 이 일을 하기 위해 숙소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는 말을 누나를 통해 듣게 됐어. 누굴 만나야 된다고 숙소에 와 있다는데 이 형을 잘 아는 다른 형들은 이 형을 보자마자 이상하다고, 마치 다른 사람 같다고 수군거리더라고. 이 형이 평소에 욕도 잘하고 편하게 말했는데 갑자기 존댓말을 사용하고 말투나 행동도 굉장히 소심하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방에 누가 있다고 새벽에 복도를 하도 뛰어다니니 남아있던 형들 중 몇 명은 여기 더 있다간 무조건 죽겠다며 집에 가버리고 남아있던 형들 중 각방 사용하던 형들도 무섭다며 끼리끼리 방을 뭉쳤어. 사고 속에 생존했던 형은 결국 일주일 만에 주변의 형들의 신고로 정신분열 판정을 받고 숙소를 떠나게 됐어. 그 후 난 이후에 숙소에서 생활하지 않았고 이 일을 계기로 어쩌다 보니 누나랑 동거하며 사귀게 되었는데 이때 사건이 터지게 돼. 그해 여름 공사인원들은 휴가를 반반 쪼개서 가게 되었는데 난 남은 형들과 숙소 앞마당에서 술판을 벌이다가 칡기에 오기가 더해져 건너편 폐유치원으로 담력 테스트를 하러 가게 됐어. 유치원 화장실 어딘가에 목장갑을 3개 걸고 오기. 그래서 10명이 가위바위보를 했고 끝에 3명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인원이 나랑 석이 형 그리고 새로 왔던 잔뜩 겁을 먹은 듯한 아재 1명이었어. 길을 건너 유치원 정문을 보니 도저히 정문으론 못 들어갈 것 같아 우린 담을 넘어 들어갔어. 정말 처음엔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달빛에만 의존하면서 복도에 들어서니
점점 어두워지고 조금씩 무섭더라고. 이 유치원이 리을자 형태라 담 너머로 보이던 화장실까지 직접 가려니 꽤나 멀게 느껴지더라. 특히 유치원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그런지 복도가 길고 걷는 소리도 삐걱삐걱 거리는 게 등골이 점점 더 오싹해졌지. 다행인 건 건너편 술자리랑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 내 위안이었어. 그렇게 들어가다가 거의 마지막 방에 다다랐는데 먼저 가던 목장갑을 든 아재가 그때 갑자기 툭 쓰러지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서기영도 곧바로 쓰러져서 벌벌 떨면서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어. 나 본인도 정신줄이 간당간당했지만 약 2, 3초 사이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심장마비라면 얼마 안가 죽을 수도 있고 그 당시 한창 보던 CSI 미드 사건 현장 조사 장면도 떠오르고 그렇게 막 멘붕이 오는데 난 간신히 정신줄을 부여잡으며 먼저 쓰러진 형님한테 갔어. 그리고 형님 하면서 뺨을 쳤어. 그리고서 문득 거울 옆을 봤는데 보란듯이 목장갑 2개가 떡하니 붙어있는 거야. 일 끝나고 먹고 자기 바쁜데 이런 장난칠 사람은 없었고 난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털이 쭈삣쭈삣 서더라. 무엇보다 이 두 형님 상태가 걱정되었어. 그래서 창문 너머 반대편에 술자리하고 있는 형님들한테 큰일 났다고 있는 힘껏 계속 소리쳤어. 근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반대편에 있던 형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급한 마음에 나는 걔 쌍욕을 막 했지. 빨리 신고하라고. 야, 이 새끼 뭐하냐고. 그렇게 막 욕하니까 다행스럽게도 그때 막 웃던 형들이 다들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더라고. 근데 말이야, 다들 가만히 있는 거야. 그때 나도 얼어서 몇십 초 정도는 벙쪄 있었는데 순간 형들 둘 다 정신을 차리더라고. 그래서 막 뛰쳐나와서 아니 도대체 왜 기절했냐고 내가 물어보기도 전에 이 형들이 먼저 말을 하더라. 먼저 가던 형이 방을 돌아서 화장실을 딱 봤는데 거울에 반사된 달빛이 구석을 비추는데 거기에 누가 우두커니 서서 내 대신 산 새끼들아, 마누라 마중 나가야 되는데 혹시 내 복숭아 뼈 봤냐고 묻더란다. 두 번째 형은 앞에 형이 갑자기 우뚝 서더니 획 돌아보면서 애기 우는 소리를 기계처럼 응애응애 내더래. 그걸 보고 정신을 잃었고 밖에 있던 형들은 내가 뭐라고 하길래 쳐다보니까 내 뒤로 한 너댓 명 정도가 허리를 숙이고 날 막 때리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난 그 후로 일을 관두고 누나가 무당집도 몇 번 데려가고 하다가 누나 집에 얹혀 살면서 나는 게임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 암튼 무당집 썰도 있고 누나랑 썰도 있긴 한데 적다 보니까 은근 오래 걸리네. 여기까지야.